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배당을 설명을 드리다가 배당 투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만 접근을 해서 혹시나 이제 범하게 될 어떤 그 실수들이 염려가 좀 돼서 제가 실적과 그 지수에 대한 업종에 대한 특성들을 그 대비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2017년 이제 하반기 시즌에는 통신업에 대한 그 업종을 투자를 진행 안 하셔야 될 수도 있는 이유가 있었다. 그 지수에 대한 그 연관성으로 봤을 때 이 해당 업종에서는 현재는 그 투자를 진행을 안 해야 됐던 이유들과 그리고 또 SK텔레콤에 대한 실적을 비교를 해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정확하게 그 해당 그 실적이 강력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 국면에 지수에 대한 반등을 노리고 이런 배당 투자가 아닌 매매 차익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네. 매매에 대한 어떤 차익을 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당이라는 것이 사실 배당 투자라는 것이 외국인에게 좀 많이 접목이 되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외국인의 어떤 그 매수에 대한 그 기간이 평균적으로 뭐 요즘에는 뭐 짧은 단기 기간도 많지만 거의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보다도 상당히 디테일한 어떤 그 종목의 특성과 그런 어떤 정보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정확한 원칙으로만 투자를 진행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해당 그 미래에 대한 좋은 업종에 좋은 주식들을 선정해서 계속 장기 보유를 하려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할 때 그때 뭐 5년, 10년 뭐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주식에서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결산기일에 이제 배당금이 나올 때가 있겠죠. 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배당으로 지급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나라에서 지금 측정되는 그런 배당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그 건전성에 대한 분야로 봤을 때 배당 투자라는 것이 장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와 접목이 됐을 때 어떤 그 보너스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 그 단기로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한다면 배당을 받을 시점에 대개 이제 3, 4월쯤에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근데 그때 이제 주가가 그 하락을 하면 계속 견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차라리 정부 정책과 좀 관련해서 이번 연도에는 배당과 관련된 ETF에 투자를 했었으면은 또 좋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차라리. 네, 근데 이제 그 우선은 그 대표 애널리스트님 그 영상에서도 ETF에 대한 그 투자 건전성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회원님들은 사실 ETF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ETF 자체가 뭐지? 라는 어떤 설명을 여쭤봤을 때는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냥 검색을 다 해보시면은 이론적인 것들은 다 인터넷에 나오죠. 근데 이제 시간들이 없으시니까 그래도 영상을 꼭 보시는 회원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검색해서 이제 나온 정의들만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거의 개인 사견을 좀 안 드리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원칙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ETF라는 것 자체가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ETF라는 것이 이제 코스피 200이나 그리고 코스피 어떤 50 등과 같은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설계된 지수 연동형 펀드인 거예요. 네, 지수 연동형 펀드. 네, 이 지수 연동형 펀드라는 것 자체가 인덱스 펀드라는 거거든요. 네, 인덱스 펀드. 그래서 인덱스 펀드와 뮤추얼 펀드의 특성을 좀 결합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2002년에 처음으로 도입됐고 2002년에 도입된 그 ETF는 인덱스 펀드와는 좀 다르게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한마디로 일반 주식처럼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 거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ETF라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사실 이것도 같이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 ETF를 설명드리기 전에 SK텔레콤 다시 한번 돌아가서 SK텔레콤의 2017년 그 1, 2분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전망이 있었고 이 업종 지수도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와 연계해서 봤을 때 뒤처지는 모습은 보이진 않았죠. 그래서 SK텔레콤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가능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좀 불가능했던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2016년에는 상당히 그냥 한 해 동안 그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와요. 2016년 한 해요. 지금 제가 보실게요. 2016년 한 해 자체가 그냥 그 어떠한 주가 상승이 전체적으로 없었죠. 네, 그러면은 실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실적은 횡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소폭 하향을 하던가. 그러면은 실적을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에서 16년으로 가는 그 매출액은 오히려 소폭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도 하락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살짝 그 한 천억 정도, 천억 이상으로 조금 늘어났네요. 근데 전체적인 어떤 실적을 봤을 때 ROE는 횡보를 하고 있죠. 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2016년에 토탈 이 주가의 큰 상승이 없었던 이유가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순이익이 이만큼 성장을 했다고 해서 그냥 막상 또 바로 매수를 하면은 또 안 되는 부분이었고 저희가 순이익의 어떤 성장률과 매출액 영업이익에 대한 전체적인 성장 그리고 ROE, EPS에 대한 성장을 가장 먼저 보잖아요. 근데 연간 25% 이상으로 성장을 하면은 상당히 또 그 최고의 주식들이 나타내는 그 공통점에 그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얼마 전 그 대표 애널리스트 영상에서도 캔슬링 법칙을 소개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하셨을 때는 투자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그런 2016년이었을 거예요. SK텔레콤은. 네. 그래서 그렇게 또 대입을 해보셨을 때는 이런 그 1년치에 대한 기회 비용이 만약에 이 종목을 2016년 한 해 동안 계속 들고 계셨다면은 조금 다른 투자를 또 지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투자 방법이라는 것은 실적이 그 증폭됐을 때만 공략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적어도 1, 2개월에 뭐 매매를 하지는 않게 됩니다. 적어도 이제 보유 기간이 적어도 3개월, 뭐 5개월, 6개월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게 이제 한 중기 투자 정도로 접근하실 때가 많고 좀 길게는 한 10개월에서 1년 이상도 보유를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실적이 꺾이지 않는 이상 계속 그냥 매집이 된 이후에 수익권으로 계속 나아간다면요. 예,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가고 있다면 충분히 1년 이상도 보유를 갈 수가 있겠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차원에서 지금 또 2016년에 SK텔레콤을 바라봤었고요. ETF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어떤 배당에 대한 그 개념으로서 저희 나라가 전 세계적인 어떤 배당의 수익률에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 나라의 그 위치는 상당히 낮아요. 그 현재 한 저희 나라가 한 1.6% 정도 수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근처 이웃 나라인 그 일본도 한 2.0 정도 나오고 미국은 한 2.1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비슷하게 보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그 이탈리아 뭐 이런 부분도 유럽 국가에서는 영국 한 4%대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나 심지어 뭐 그 태국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에서도 말레이시아, 태국도 제가 한 3% 이상으로 알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한 2.6 정도 나오거든요. 거의 다 3%가 넘어요. 배당률이. 근데 배당 수익률이.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본다면은 저희 나라보다 기업 환경이 좀 열악한 나라들도 다 3%가 그 이상인데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좀 낮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네. 저희 나라보다 조금 더 낮은 데가 아마 인도 뭐 이런 게 될 거예요. 1.5, 1.6 비슷할 거예요. 그래도. 예.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로 전세적인 세계적인 추세로 본다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배당에 대한 어떤 수익률은 앞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특히 2017년에는 국내외적으로 기관과 정부의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쳤죠. 그 주주 친화 정책에 압박을 넣어서죠. 압박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설명했는데 주주 친화 정책에 압박을 넣고 그리고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그 배당 확대를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들로 봤을 때 2017년에 평균적으로 늘어난 배당 수익률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했었고 지금 현재도 상당히 이제 ETF에서도 많이 그 성장을 보였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당 투자가 늘어나는 분위기에 최근 5년간 이어져온 어떤 고배당주의 강세가 그 올해도 좀 지속됐는데요. 배당 수익률과 그 주당 배당금을 고려해서 종목을 구성을 하고 배당금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도 그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압박을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어떤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또한 이제 이 부분도 있겠죠. 스튜어드 십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라는 것은 기관이 그 기관 투자자가 그 배당에 대한 그 이익금과 혹시 뭐 시세 차익에 대한 이익금 이 이익금을 보고 당연히 투자를 진행을 할 텐데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의사결정에 그 참여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그 역할을 규범을 짓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2017년에 한 해 동안 지금 현재까지도 상당히 이제 배당주에 대한 ETF도 상승을 많이 했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멀티 차트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멀티 차트에서 현재 주간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 멀티 차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곳에서 제가 배당이라고만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관련된 지수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여기서 특히 뭐 코스피 고배당 50이라든지 KRX 고배당 50, 코스피 배당 성장 지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코스피 배당 성장 지수를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2015년 초반에 이제 강력하게 상승 모습이 보이고 나서 이제 2016년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분위기가 이 고배당 성장 지수에 대해서 배당성 또 성장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었고요. 이 코스피 배당 성장 지수 말고도 배당 관련된 지수들을 확인하시면 K200 고배당 지수도 비슷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코스피 고배당 50도 많이 확인하시죠?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었고, 주가랑 같이 연동해서 가는 모습이 좀 익숙하게 보이실 거예요. 주가와 이때 조정을 겪은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패턴이 똑같죠. KRX 고배당 50도 거의 뭐 흡사합니다. 아까 코스피 고배당 50까지 확인했었죠. 멀티 차트에서는 여기서 제가 배당을 검색을 해봤었죠.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ETF에 대해서 그 매수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 회원님들은 여기 사실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면 여기 주식 쪽에서 저희가 항상 종목을 검색했었잖아요. 근데 바로 밑에 ETF가 있습니다. ETF에서 쭉 뭐 아리랑이라든지 KB, 스타, 킨덱스, 코덱스 등등 ETF가 쭉 나오시죠. 여기서 이제 배당 관련 ETF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종목 이상 정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아리랑 고배당주도 있고요. 고배당주의 현재 비슷한 어떤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각각 이제 그 배당 ETF에서 종목들이 구성이 되실 거잖아요. 종목들이 구성이 되시는데 그 구성되는 그 요건들이 다 틀려요. 조금씩. 그리고 그 요건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아리랑 고배당 주다 이렇게 했을 때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사이트나 검색 어떤 여러 카페나 블로그에서 그 아리랑 고배당주에 그 편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 거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ETF를 또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배당 말고도 이제 각종 이제 ETF를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실 때요. 네, 그럴 때는 검색도 해보면 좋겠지만은 또 당연히 저희 그 평생투자 파트너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네, 제가 그리고 신문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상장사 배당 예측 지수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이 기사는 이제 10월 29일 기사고요. 30일부터 10월 30일 말하는 거죠. 그 코스피 200을 대상으로 해서 예측 지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배당 예측 지수. 잠깐 읽어드리자면은 코스피 200 예측 배당 지수 2종 30일부터 발표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한국거래소에서 IHS 마켓과 손잡고 공동 개발을 실시하였고, 거래소 발표 최초의 예측 정보 활용 지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200 예측 배당 지수 시리즈 2종을 개발해서 발표한다. 그리고 코스피 200 예측 고배당 그 30 지수는 코스피 200 구성 종목 가운데 향후 1년 예측 배당 수익률이 높은 30 종목을, 그리고 코스피 200 예측 배당 성장 30 지수는 향후 1년 예측 배당 성장률이 높은 30 종목을 산정해 산출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뭐 제가 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예측 배당 성장 지수도 출시되니까 또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그러면은 매수 상태로 좋은 종목인가? 라고 착각이 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었죠. 단순히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것만 비교해서 본다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건 아까 뭐 네이버 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 충분히 검색하시면은 배당 수익률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당률과 배당 수익률에 또 차이점이 있거든요. 배당률과 배당 수익률은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배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계산을 원래 계산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데, 그래도 정확한 개념들을 확실히 또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으로 A라는 회사가 주식 가격이 한 주당 뭐 15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회사가 액면가가 한 주당 뭐 5천 원인 경우다라고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액면가는 그 저희가 항상 액면가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죠. 상장 기업 분석에 들어가 보셨을 때, 잠시만요. 상장 기업 분석에 삼성전자다 라고 했을 때, 네, 첫 번째 이제 시세 현황 부분에서 뭐 발행 주식수도 있고 액면가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액면가는 지금 삼성전자는 5천 원이네요. 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봤을 때, 잠시만요. 한 주에 150만 원짜리 그 주식이 있었는데 한 주당 액면가가 5천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해석하면 이제 한 장에 5천 원짜리 주식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150만 원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싸죠. 예, 근데 거의 다 이제 시세가 다 이렇게 비싸게 반영되어 있고, 삼성전자가 매년 그 예를 들어서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또 하죠, 같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150만 원일 때 그냥 비교를 해 드리는 겁니다. 액면가 5천 원이고.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뭐 A라는 회사가 한 주당 뭐 7,500원을 배당을 했다. 그때 이제 배당률이라는 것은 배당 금액에서 액면가를 나눈 거예요. 제가 자꾸 글씨가 많이 틀리네요. 다시 한 주에 150, 그리고 주당 액면가 5,000원, 배당금이 배당 7,500원, 한 주당 배당금이죠, 당연히. 그래서 네이버 증권 정보에서 보셨던 그 금액들, 배당 금액들, 그게 다 한 주당 배당 금액이고요. 배당률이 이제 여기서 배당률이 배당 금액에서 액면가를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A라는 회사의 배당률은 150%가 되는 거고요. 그럼 배당 수익률은요? 여기서 배당 금액에서 똑같이 배당 금액에서 주식 가격을 나눕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배당 수익률은 0.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배당 수익률과 배당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이제 기억하셔도 되고요. 배당 수익률은 주로 이제 시가 배당률이라고도 많이 불리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시가 배당률과 배당 수익률은 같은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배당 금액을 주식 가격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이 수익률도 아까 다 인터넷에서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 좋다고, 배당 수익률이 좋다고 덥석 이렇게 매수하시는 배당 투자에 대한 방법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단순히 이제 사실 배당이라는 개념보다도요, 배당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것보다도 아까 그렇게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셨을 때는 단순하게 이해를 하신 건데, 배당 성장이라고 앞으로 이해를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성장. 배당 성장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과적으로 그 배당 수익과 배당에 대한 수익과 주가 수익, 주식 수익, 주가 수익을 모두, 이 배당 수익과 주가 수익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방향.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향들이었죠. 네, 장기 보유하는 그 추세에서 배당금을 또 획득을 하고 매매 차익 실현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이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배당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또 드릴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2014년에 10월 중순 이후에 그 그래서 검색을 해볼게요. 배당 여기죠. 여기. 2014년 10월 중순 이후에 이런 그 산출된 배당 지수에 네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보였던 것이, 의미 있는 성장을 보인 것이 코스피,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코스피 배당 성장 50과 코스피 우선주가 좀 의미 있는 성장을 보였고요. 그 배당이라는 개념 자체도 단순히 이제 배당이 높은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찾으면 안 되고, 차후에 이제 지속적인 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차후에 배당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를 해서 따져봐야 되겠고, 본질적으로는 배당을 계속 차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성장을 동반하는 것, 네, 그런 것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2017년에 의미 있게 이제 반영했던 그런 코스피 배당 성장 50 지수, 이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과 또 연관이 되고, 저희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배당률에 대해서 현저히 좀 낮은 수준,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배당이라는 개념도 단순히 배당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차후에 지속적인 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전한 회사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배당을 지속한다는 것은 즉 기업의 성장을 동반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지수와 연동지어서 상당히 이제 같이 상승했던 그런 이제 한 해가 됐던 모습들. 그래서 제가 기사도 보여드렸다시피 기존에는 2014년 10월에 내놓은 어떤 KRX 고배당 50이라든지 코스피 배당 성장 50, 코스피 배당 성장, 코스피 우선주 뭐 이런 부분들의 사종은 과거 결산 그 중간 배당 실적만을, 과거의 이제 실적만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비중을 조정했거든요. 이와 달리 이번에 선보이는 예측 배당 지수는 조금 더 당연히 향후 1년간의 지급이 예상되는 그런 결산 중간 배당을 분석해서 종목을 선택하고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배당 부분도 상당히 지수랑 또 연관지어서 같이 ETF에 투자를 하는 것조차도 저희가 고액 자산으로 운영하시면은 이익금에 대해서 사실 분배를 할 때 따로 이제 현금을 빼놓는 취지의 그 설명을 많이 드렸죠. 이 이익금의 뭐 절반이라든지 아니면 전체라든지 아니면 이 전체를 또 큰 금액을 다 투자를 진행하셔가지고 리스크를 더 올리는 행위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이익금에 대한 그 부분은 적립식으로 ETF에 계속적으로 또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ETF 선정을 또 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문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상품들에도 계속적으로 잘 지켜볼 것이고, 그리고 회원님들의 그 수익 실현된 그 금액들을 또 안전하게 그 지킬 수 있도록 더 안전성 투자로 변화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편에서 배당을 좀 간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개념 정리 정도만 하셔가지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오해하지 말자는 것은 배당 투자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서 배당 투자에 대해서 따로 진행을 하실 거는 전혀 없다. 그냥 항상 지수와 좋은 지수에서 좋은 어떤 시장의 흐름에서 실적이 최고로 우상향하는 그런 좋은 기업들을 선택을 잘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설명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